잠시만요. 잠시 기다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정신과 네트워크본부장입니다. 회의에 앞서 작은 행사를 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낙연,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님께 침체된 화훼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화분을 전달해 드리겠는데, 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주영입니다. 저는 김포 갑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김포의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화훼농가들이 지금 졸업식이라든지 입학식이 취소되어서 제가 화훼농가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는 꽃이 핀 상태로 그대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화이트데이이기도 한데 사탕보다는 꽃을 연인들에게 선물해서 화훼농가를 좀 살리는 그런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싶어서 오늘 꽃을 두 대표님께 전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달해 주시죠. 잠깐 세 분이 잠깐 서서 예, 사진 촬영을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고 각국의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경제 위기와의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19 방역 전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닥쳐온 경제 위기에도 선제적이고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김주영 위원장께서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해 주셨는데 요식, 관광, 숙박, 항공 등 서비스업의 경제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위기 대응에 한뜻을 모아야 합니다.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재정 논리를 들이대고 선거용 선심 아니냐는 경쟁이나 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재정이 있는 곳이고 경제가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은 국민의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도록 이번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 과감한 재정 조치의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의 위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야당도 이번에는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범민주개혁의 비례연합정당의 참여에 대한 당원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원들이 압도적 찬성을 받도록 연합정당 참여를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선거법 개혁은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소수 정당들의 국회 진출과 국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상당수의 의석 손실을 감수하면서 선거법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개혁을 반대했다는 핑계로 페이퍼 유성 정당이라는 반칙과 탈법으로 국회의석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러 선거법 개혁 취지를 파기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국민께 보이게 되어
매우 참담하고 송구한 말씀입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반칙과 탈법을 보면서 제 한 몸 건사하자고 그냥 두고 보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더구나 미래통합당은 제1당이 되면 국정 발목을 잡고 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적반하장의 반개혁적인 퇴행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의 국정 운영과 함께 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도저히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연합정당 참여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주신 것은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탈법, 반개혁을 응징하고 개혁과 변화의 국정을 책임지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미래통합당의 반칙을 응징하고 본래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의석을 결코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이 악용될 수 있는 미비점도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당하게 개혁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른 민주개혁 정당들도 작은 정파적 이익이 아닌 개혁과 역사의 대의로 이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대위원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경계 단계를 최고 수준인 팬데믹 대유행으로 지정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세계 110여 개국으로 번졌습니다. 각국이 국내적으로 비상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국제 협조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기조로 임해왔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조치를 추가로 취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방역 정보를 각국과 공유하면서 항만과 공항의 방역 및 출입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동반 위축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코스피는 1,700선이 무너졌고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우리의 대비도 훨씬 더 비장해져야겠습니다. 당장 추경 심의에서부터 여야 모두 비장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차례에 걸쳐 3주간 미뤘던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의 개학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학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학부모들의 염려는 커집니다. 교육당국은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개학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고려사항이 많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건강일 것입니다. 신천지로 인한 추가 발병 우려가 가시질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다중시설에서 일하면서 신천지 신도임을 숨기고 검역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창립일로 알려진 이번 주말은 공식 행사가 없다고 하지만 소규모 예배나 모임이 암암리에 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에 촉구합니다. 신천지 교주와 지도부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스스로 시설을 폐쇄해 신도들이 활동을 자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창립일을 이유로 다시 모이는 일도 없기 바랍니다. 다중시설에 근무하는 신도들이 스스로 검사에 나서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단체들에서도 집단 전염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될 만한 일을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으신 66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고난의 시기를 나눔과 연대로 견디며 서로를 위로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십시다. 이상입니다. 시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 패닉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대유행 선언과 미국의 유럽발 입국 금지 조치 등으로 경제적 침체 우려가 깊어져서 어제와 오늘 새벽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9%대 하락하여 1987년 이래 33년 만에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10% 이상 하락하였고 우리나라의 증시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유가 증권 시장이 8년 5개월 만에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163조 원 규모의 양적 완화와 저금리 대출 확대 및 제로 이자율 유지 선언 등을 발표했고 미국 중앙은행도 1,800조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 등 초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금융시장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할 정도로 이번 코로나 패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초기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최전선에서 총리실,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워룸이 가동되었다면 지금은 경제사령탑을 신뢰하면서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와 금융을 지키기 위한 경제전선의 워룸이 본격 가동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9일부터 코로나 국난 극복 실행회의를 매일 가동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코로나 대응의 모든 수단을 점검하고 또 동원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행보가 필요한 만큼 당정은 사안별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확고한 신뢰를 갖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추경이 코로나 대응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대응을 위한 모든 경제 금융 조치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된 경제워룸에서 준비되길 바랍니다. 국회는 신속 과감한 추경 처리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국난의 이 시기에 추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장에 불을 끄는데 긴급하게 쓸 절박한 무기입니다.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긴급 대응을 위해서 6조 원 이상의 추경 증액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 심사에서 또 그리고 본회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결정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여야 모두 지금은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하거나 정파적 발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부터 일체 정파적 발상을 버리겠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국민의 간절한 요청에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경심사에서 과감한 증액 편성에 나서 주길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코로나에 맞서 방역과 경제 전쟁에서 우리는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의 코로나 방역 대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이 코로나 극복의 세계적 표준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패닉을 막기 위한 경제 전쟁에서도 우리는 과감한 조치로 이겨내야 하고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난이 닥치면 더욱 일치단결하는 힘을 가진 민족입니다. 다시 한국인의 저력을 발휘해서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국민은 정말 위대합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전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혹시 포털에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치며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마을 기업들의 식료품, 마스크 지원 등의 내용과 SNS를 통해 개개인의 선의로 동참하는 자발적 기부 또는 어려워진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동네 상점 이용 캠페인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재난적 사항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개개인이 스스로 도움줄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중앙정부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분명히 말이 아닌 실행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질병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회적 파장이 방역이나 의료적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다는 것에 공감해야 하고 중앙정부 단위의 재정 지원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들은 저와 같은 장애인과 우리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코로나19는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그분들의 암담한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의 긴급 돌봄 서비스는 실제 이용 시 불편함이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에게는 불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당과 정부가 이분들을 위해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겨내라는 말보다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를 건네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사회적 재난 기본소득이 충분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이 퍼주기식이냐 포퓰리즘이냐 폄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 어떻게 퍼주기가 될 수 있습니까? 정부 재정은 바로 이런 사항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소외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적극적 검토를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네. 이후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